네,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1시간 만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뭐 그렇대요. 교재는 이거래요. 자, y probably 파스칼 삼각형 나오죠. 얘가 파스칼이래요, 이분이. 자, 누가 wins more out of 10 trials. 뭐 그렇대요. 뭐죠 이게? 축구죠? 뭐 실생활에서 얼마나 확률이 많이 사용되는가, 뭐 그런 걸 사용하고 있대요. 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몬티올 문제죠. 내가 골랐을 때 탕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을 바꾸는 게 이득인지 안 바꾸는 게 이득인지. Why statistics? 어째서 통계? 10대 성씨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통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첫 수업이니까 많은 내용은 안 배우고 우선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1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드디어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첫 번째 이벤트, 사건이죠, 사건. 그리고 그들의 확률, 이게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동전을 하나 딱 던졌을 때 왜 안 없어지지? 그 확률은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첫 수업이니까 쉬운 거 신고합니다. If there are 5 communications channels in service, 자, 5개가 있는데 랜덤으로 하나 골랐을 때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A가 이길 확률이 요거, 그러면은 B가 이길 확률은 이걸 안 해요. Outcomes, Events, Sample Space, 이거 결과, 요거 사건, 그리고 요거는 표본 공간이 되겠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됩니다. Outcomes and experiencement, 앞면, 뒷면 둘 다 확률은 2분의 1, 1, 2, 3, 4, 5, 6 확률은 6분의 1. Sample space, 표본 공간, 주사위 2개를 전부 다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1,1부터 6,6까지. 도란프 카드 하나를 고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다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샘플 스페이스, 즉 표본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Events, 사건. A가 일어날 사건은 요 정도 있는데 B가 일어날 사건은 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 C는 포함 안 하고 A와 B의 교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되겠죠. 이런 건 나중에 포함 배제 원리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들 하고 계세요. 자, example 2.3. 자, 6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넘어갑시다. 자, n positive outcomes yield to n제곱 positive
possible events. 경우의 수가 2개인 거를 n번 반복하면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 라는 건데, 당연히 2의 n제곱이겠죠. 계속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니까 네, 여기 예시로 나오네요. 2의 세제곱은 8개다.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는 empty하다. 그 확률은 0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표본 공간이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얘는 공집합,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 얘는 사건 2의 probability, 확률, 2가 일어날 확률이 몇이냐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유니온, 합집합이죠. 합집합. intersection, 교집합. complement, 여집합. difference, 순수 A집합. 나와있죠, 다. 네, 다 기억하세요. disjoint, 역시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exhaustive, 싹 다 더한 게 표본 공간이다. 즉 빼먹은 게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실 안 나와요, 이런 거. 자, when a card is pulled from a deck at random, the four suits are at the same time disjoint and exhaustive. 맞는 소리죠. 안 나와요. Receiving a grade A, B, or C for some courses are mutually exclusive events. But unfortunately, they are not exhaustive. 뭐 그렇대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 나옵니다. A, 뭐 교집합이든 여집합, 합집합이든 얘들의 전체 여집합은 하나하나에다가 여집합을 걸어놓은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줍니다. 자, 2.9. 뭐 학점인가봐요. 이게 4.0. 공부 잘하나봐요. Intersection of getting an A in each course. 넘어갑시다. 자, rules of probability. 이 확률에 대한 다양한 성질들, 뭐 한번 봅시다. axioms, 공리, 딱히 증명이 필요 없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거. by conditions A and B in definition 2.9. 2.9가 뭐였죠? 아무튼 간에 몰라. 얘도 몰라. 넘어갑시다. 자, 그럼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얘 뭐였어요? 얘 전체 사건이에요. 전체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은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공집합,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는 그 확률이 0이겠죠. 자, 60% 확률로 첫 번째 프린트가 뭐라는 거지, 이거? If a job sent to a printer appears first in line with second in line with either first or second line. 그쵸. 그냥 확률로 그냥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봅시다. Monday 일어날 확률 0.7, Tuesday 일어날 확률 0.5,
그럼 먼데이와 투스데이 둘 다 5월이죠, 5월. 먼데이 혹은 투스데이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 더해서 1점인가?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얘네들의 합집합이라 하면은 요게 두 개 더하면은 뭐 요런 개가 두 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확률이 1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시간 때 다 배웠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뭐 두 개짜리도 그렇고 세 개짜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먼데이에 일어날 확률, 얘는 투스데이에 일어날 확률, 얘는 먼데이와 투스데이 둘 다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0.85가 나옵니다. 자, 컴플리먼트인데 A가 일어날 확률과 안 일어날 확률을 싹 다 더하면 그 확률은 전체 집합이 되어가지고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를 2항을 시켜버리면 얘는 나머지 하나의 1 마이너스 어떤 거에 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시스템 0.7의 확률로 뭐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확률은 1에서 뺀 0.3이다. 완전 A의 여집합은 1-A다. 이거 이용한 거죠. 자,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0.45인데 안 일어나는 거는 0.55다.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인디펜던트다가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독립이죠. 독립이면은 교집합이 그냥 곱하기로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교집합의 특징이죠. 그렇대요. 독립이 뭐냐면 잠깐 A와 B가 있는데 두 개 서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그래서 얘 그냥 일어나는 확률이면 일어나는 확률, 얘가 일어나는 확률이면 일어나는 확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나오네요. 세이브 한 거는 아까 배웠죠. 여집합. 근데 이 로스트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독립이라는 무슨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 곱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다 곱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겠죠.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른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도달할 확률이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각각이 0.92의 확률로 온오프가 된대요. 온오프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들을 하나로 F로 봐가지고 무조건 통과할 확률은 0.92의 제곱이겠죠. 얘는 0.92의 제곱.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T로 치환이 가능하겠죠. 얘도 0.92의 제곱.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둘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온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저희가 여사건으로 풀었죠. 1 마이너스 둘 다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92의 제곱. 얘도 1 마이너스 0. 같은 거 제곱 하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왔죠 여기.
6건을 쓰도록 합시다. 6건을. 자, 넘어가서 얘도 똑같이 문제 풀면 됩니다. 똑같이 각각의 확률이 독립적이다 라고 나오고, 뭐 확률 자체가 나오겠죠. combinators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NCR 말하는 거예요.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여기 있네요. 몇 개를 어떻게 뽑을 거냐,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다.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토스를 한대요. 토스를 뭐를 6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지금 6개 면이 있죠. 면 자체가 6개인데 짝수는 몇 개냐, 홀수는 몇 개냐, 3개죠. 그래서 6분의 3. 5보다 작은 거 몇 개냐, 6분의 4. 1이 나올 확률은 몇이냐, 6분의 1. 간단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카드가 총 52개 있는데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은 몇이냐, 52분의 13, 즉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녀 2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라고 했을 때 여자 2명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 2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여자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여자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총 4분의 1인데,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체 표본 사건의 개수가 4개니까 그 중에서 여자인 경우의 수는 하나, 즉 전체 4개 중에서 하나, 4분의 1. 패러독스라는 건데, 넘어갑시다. 패러독스. 퍼뮤테이션이 나와요. 퍼뮤테이션. 별거 아닙니다. NPR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골라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방법. 아까 전에는 NCR 배웠어요. NCR. 얘랑 다른 점은 요 P는 나열까지 시킨다 라는 점에서 우선 뽑고 그 R개를 R 팩토리얼만큼 곱해준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배열이 있을 때 마구자구비로 섞어요. 그 경우의 수는 요 전체 숫자 개수의 팩토리얼이 총 개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replacement, 중복을 허용하냐 마느냐 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순열이에요. 순열. NPR 순열인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중복을 허용한다, N파이R이죠.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입니다. 아래 N제곱이었나? 아무튼 간에 파이를 이용하고,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만약에 중복을 허용한다면 NHR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커뮤니케이션 R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본 거예요. 여기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을 때는 퍼뮤테이션에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 파이가 된다 해가지고 n의 k제곱, 아까는 r제곱이었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밑에 작게 아까는 p였어요. p, n, k였는데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밑에 r이라는 소문자를 살짝 적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 10개와 소문자 26개, 대문자 26개를 가지고 비밀번호 8자리를 만드는 거는 총 62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62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8개 나열하라 라는 거니까 62파이 8이 되겠죠. 그래서 62의 8제곱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면 얘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분모로 가게 되고, 우리가 7년 동안 1밀리언 개의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일주일에는 몇 개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딱 나올 경우의 수는, 확률은 0.00277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얘는 아까 전에 로월 케이스를 제외하고 10개와 26개를 더해서 총 36개 중에 8개를 고른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밀번호 만들 때 대문자 몇 개씩 섞어서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P죠. P, permutation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컴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증명하는 건가 이게? 뭐 문제네요, 문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한국에서 이거 H로 가르쳐요. H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배웠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r로 변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증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증명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그 칸막이를 놓는 경우의 수를 h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지금 영상을 보신다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쁘게 정리를 해놨네요. PAR,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는 거, 얘 파이였죠? P, permut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 맞고, R이 붙었어요. 중복 조합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H다.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combination 그 자체고,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뭐 행렬식으로.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부네요. 조건부. PA B는 PB분의 PA 교 B. 근데 이거 A와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P 여집합 바 B라고 했을 때 그냥 마찬가지로 B분의 A 프라임 교 B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P, B를 곱해주면은 요 교집합을 조건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게 독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집합은 그냥 P, A 곱하기 P, B로 되기 때문에 또 연계가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없어지고 P, A는 그냥 요 조건부는 그냥 P, A 그 자체이다. 뭐 이런 게 나온다.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독립이면은 전혀 관계가 없죠. 없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A만 남는다 이런 거고,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집합은 그냥 두 개의 곱으로 만들 수가 있다. 증명할 때도 이게 나와요. 증명할 때도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라 라고 나오면 이걸 증명을 하든 아니면 이걸로 증명을 하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90%가 디팔트를 제 시간에 한대요. 80%는 arrival을 제 시간에 하고 75%는 둘 다 제때제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은 문제, 만약에 디팔트를 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 일어난 거죠. 얘를 표본 사건에다가 깔고
디팔트를 제 시간에 했는데 arrive도 제 시간에 할 이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부를 조금 더 볼 건데, 이게 원래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하면은 그냥 PB 하면 되는데, 만약에 B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표본 사건이 요 정도 크기에서 B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표본 사건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상태에서 A도 일어날 확률이니까 여기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표본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B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 A도 같이 일어날 확률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도 B와 A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일즈 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별거 없어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95% 사람들 자, 편의상 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얘는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 그럼 이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인데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할 확률이 0.99,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할 확률이 0.95래요. 자, 그러면은 검사를 받았는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럴 때 바이러스를 진짜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베일즈 룰이 사용이 돼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사람이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죠. 뭐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붙었죠. S가 뭐죠? S가 검사를 받았는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할 확률. 그러면은 검사를 받았으면은 아니다. 여길 좀 볼게요. 그러면 자, 시험을 치는데 X가 잘 볼 확률 0.8, Y가 잘 볼 확률 0.7, Z가 잘 볼 확률 0.5인데 시험지를 봤는데 조교님이 시험지에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제출했대요. 그럴 때 요 확률들을 가지고 누가 과연 굿이고 누가 과연 배드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이거 벌써 조건부예요. 왜냐? 두 명이 이미 굿이고 한 명이 배드니까 이런 경우 케이스는 총 3가지 있어요. 어떻게? 배드가 X인지 Y인지 Z인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X가 배드일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Y가 배드일 확률이 있을 거예요. 다음 Z가 배드일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Z가 배드인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Z가 배드인 경우의 수. 그러면은 X가 배드일 경우의 수는 0.2죠. 0.2 곱하기 Y는 잘 봐야 돼요. 0.7 곱하기 요 놈도 잘 봐야 돼요. 0.5. 얘가 X'이에요. 얘가 X가 못 볼 확률 더하기 똑같이 Y가 못 볼 확률 하시면 됩니다. Y가 못 봤다는 거는 A는 잘 본 거예요. 0.8 곱하기 Y는 못 봤죠? 0.3이에요. 0.3 곱하기 0.5 더하기 지금 Y' 했죠? 다음은 Z'. Z가 못 봤어요. 그냥 3개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분해. 우리는 요 모든 사건 중에서 Z가 못 본 걸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0.5957이 나온대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분모에다 깔아주면 돼요. 왜냐? 그 확률 자체가 확률 뜻이 그거니까. 표본 사건 분해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니까. 됐죠? 벨즈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 조건이 뭐예요? 양성이 떴어요. 양성이. 근데 양성이 떴다는 거는 양성이 떴는데 진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양성이 떴는데 바이러스를 안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양성이 뜬 애들 중에서 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요건 어디서 구하냐? 바이러스이면서 요걸 확률은 0.9. 바이러스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성이 뜰 확률은 바이러스 안 가지고 있는데 음성이 뜰 확률은 0.99니까 더하기 0.11이겠죠. 바이러스 안 가지고 있는데 음성이 떴어요. 그게 0.99래요. 그럼 바이러스 안 가지고 있는데 양성이 뜰 확률은 얘의 반대겠죠. 0.11 분의 우리가 구한 거는 요거니까 0.95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얘들의 확률을 싹 다 더하면 1이다. 요걸 증명한 거고 뭐 베일즈 룰이에요. 방금 거 이해하셨으면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한 게 딱 이거죠. 모든 경우의 수 분해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그게 곧 확률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여기. 그쵸? 얘 뭐예요? 바이러스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성이 뜰 확률. 얘는 바이러스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성이 뜰 확률. 어쨌거나 둘 다 양성이 떴단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조건으로 양성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진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니까 얘를 올려다 준 겁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얘도. 얘도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은 조건이 C가 있으니까 C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는 뭐지? 뭐 아무튼 간에 싹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전체를 구하면 되겠죠. C 교, A 교,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2장까지 34분 걸렸네요. 다음은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Distribution of a random variable. 첫 장이 맞나 이게? 분포에 대해서 배워요. 분포. 뭐 그렇대요.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넘기시고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 애들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거. 얘는 셀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사람의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뭐 자동차의 속력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요 두 개를 각각 하나씩만 배워요. 뭐냐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이노미널 n, p 이항분포죠.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이상 확률 변수는 요 이항분포 딱 하나 배우고,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 n, m, p, n, p 맞나? n, 시그마 제곱, n, 시그마 제곱.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 딱 하나만 배우고, 이상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 딱 하나만 배우는데, 대학교 와서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울 거예요. 뭐 이상 확률 변수 중에서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는 이상 확률 변수 이거 딱 하나만 주구장창 배우겠네요. 뭐 음이항 분포도 있을 거고, 기하 분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푸화송 분포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아마 여기 파트는 기말 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상 확률 변수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굳이 해야 될까요, 이거?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3개 던지니까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고, 그 각각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확률 총합을 싹 다 더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 자, fx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px라는 거는 확률 변수 라지 x가 스몰 x일 때 그때 그 확률은 몇이냐라는 건데, fx라는 거는 얘는 누적 확률 분포예요. 누적. 그래서 x가 스몰 x보다 작을 때, 즉 0부터 x까지 확률 변수를 가질 텐데, 얘네들의 확률 총합이 얼마냐, 그 누적된 분포는 몇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그 확률은 1로 수렴할 거고, 왜냐?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요 x가 전체 경우의 수를 싹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 확률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수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그냥 확률 분포표예요. 얘는 x가 0일 때는 0.125, x가 1일 때는 뭐 0.75, x가 2일 때는 확률 여기, x 3일 때는 여기인데, 요 fx 즉 누적 확률 분포는 x가 1까지의 그 확률은 요 정도 되는데, f가 2까지 즉 0과 1을 싹 다 더한 거는 요 정도 될 것이다. x가 3까지의 누적 확률 분포는 요까지 될 것이다. x가 나머지는 그보다 더 클 때는 전체 경우에 쓸 것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세요. 급합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은 이제 errors in independent modules 라고 되어 있는데, P1은 첫 번째 컴퓨터가 에러의 개수는 각각 0.5, 0.3, 0.1, 0.1이고, 두 번째 컴퓨터가 에러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어떤 거? y를 요 첫 번째 컴퓨터와 두 번째 컴퓨터가 에러의 총 개수라고 했을 때 그 y가 가질 확률은 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0이라는 거는 둘 다 에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5 곱하기 0.7, 즉 0.35가 되겠죠. 자, 1이라는 거는 두 개 합쳐서 오류가 하나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P1에서 날지 P2에서 날지 몰라요. 그래서 둘 다 더해줍니다. 둘 다. 그래서 0.31이 되는 거고, 2가 됐어요. 빵개 두 개에 하나, 두 개, 빵개. 총 세 가지 케이스를 싹 다 더해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총합 역시도 싹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신기하죠? 그러면 얘네들의 누적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도 또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0개까지는 0.35, 1개까지는 0개와 1개를 더한 거니까 얘네들 더한 0.66 뭐 쭉쭉쭉 더해서 마지막에는 어차피 1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자, example 3.4인데 얘는 뭐냐면 만약에 그 누적 확률 분포표가 얘는 지금 오류가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 있는데 지금 멀리 뛰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었다, 연속되어 있다, 즉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별로 좋은 내용은 없어요. Distribution of a random vector. 갑자기 벡터가 나오네요. 확통해서 갑자기 기백이 나온다. 뭐 그렇다는 건데 봅시다. Joint distribution and marginal distribution. 이게 뭐냐면 joint distribution이 뭐냐면 결합 확률 분포예요. 결합.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두 요인에 의해서 결정날 때,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되고 y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확률 p 자체가 바뀔 때 우리는 결합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사회에서는 요거를 좀 더 많이 쓴다고 해요. 뭐 그런 내용이고 x와 y에 따라서 그 확률 자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거는 역시나 확률 총합은 1이다. x와 y가 있으니까 시그마도 두 개가 붙어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거, 만약에 x와 y가 독립이라면 pxy는 py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왜냐면 지금 급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가서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x가 0이고 y가 0일 때 일어날 확률은 0.2다. x가 0이고 y가 1일 때는 일어날 확률이 0.2다.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그럼 만약에 x에 대해서 x가 0일 때 확률은 몇일까를 보면은 얘들 싹 다 더한 0.5가 정답이겠죠. 왜냐면 px라는 거는 x 하나에 대해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y가 어떻든 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포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만 싹 다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 그 확률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y에 대한 0은 얘가 되겠죠. 0. 쭉 내려서 0.4. 약간 저희가 그 미분 적분학에서 편미분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x는 0으로 고정인데 그때 y가 계속 변해요. 그때 확률의 총합은 몇이냐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와있죠. 자, 여기도 나오네요. z를 x와 y 두 개를 더한 에러의 총합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 z에 대한 뭐 편미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z가 0이라는 것은 x와 y 둘 다 0이니까 x가 0이고 y가 0인 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x가 0이고 y가 0인 0.2가 정답이겠죠. 그에 반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다 라는 거는 x가 0이거나 y가 1이거나 혹은 x가 1이거나 y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니까 두 개 더해서 1이죠.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1일 때는 0.2, x가 1일 때 y가 0일 때는 역시나 0.2 두 개 더해져서 0.4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 한번 볼게요. 3이라는 것은 0 더하기 3, 1 더하기 2, 2 더하기 1도 있을 텐데 x는 0부터 1까지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게 결합 확률 분포예요. 결합 확률 분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표를 보고 좀 지울게요. 여기 x와 y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분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px, y가 독립이라면 px, py로 쪼갤 수가 있다 했어요. 그렇게 한번 쪼개봤어요. 0.5, 0.4죠. 곱하면은 0.2가 됐어요. 근데 0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지 나머지도 성립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 y가 각각 0, 1일 때는 0.2인데 두 개를 곱하면은 0.15니까 두 개가 다르죠. 독립이면 같아야 되는데 설령 하나는 맞다 하더라도 하나가 틀리면은 결코 독립이라 볼 수 없어요. 즉 얘는 디펜던트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re is no need to check further. 더 체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끝을 내리죠. 그래서 시험 칠 때도 이런 문제가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는 게 괜찮아 보여요. 자, 다음 얘 평균, 얘 분산, 분포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 확률에다가 확률 변수 x를 더한 다음에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저희 막 옛날에 p 라지 x가 x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뭐 2분의 1, 여기는 뭐 4분의 1, 여기도 뭐 4분의 1 해가지고 위아래 더하고 곱하고 곱한 거 싹 다 더해가지고 아 이게 평균이다. 그리고 얘 제곱해서 제평평제로 뭐 분산 구하고 이런 거 기억나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기억 더듬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0이 일어날 확률은 0.75, 1이 일어날 확률은 0.25인데 곱해야겠죠? 두 값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 평균은 0.25다. 0 곱하기 0.75 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결과는 평균이 0.25다 라는 게 증명이 됐죠. 안 봐도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이 뮤인가 이게?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시그마 x 곱하기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때 그 확률을 더한 것의 총합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증명 때 많이 나와요. 증명 때. 근데 저희는 딱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급하다는 거니까 증명 따위는 넘어갈게요. 얘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성질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평균의 이 x는 그냥 평균인데 만약에 그 확률 변수 x에 막 이것저것이 붙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건데 우선 요 평균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B 튀어나오면 돼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그냥 쪼개면 돼요. 이거 아까 전에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독립일 때 두 개를 쪼갠다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평균을 구할 때는 두 개를 그냥 쪼개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거 그냥 밖으로 나오고 독립적으로, 얘도 앞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오고 독립적으로, 얘도 그냥 2의 C로 들어가서 2의 상수는 그냥 그 상수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XY의 평균인데 앞으로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곱해진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 이건 나중에 공분산 구할 때도 똑같이 나오니까 좀 지금부터 기억을 좀 해놓을게요. 이거는 지금 외우라는 거 딱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독립일 때 요거랑 아까 전에 그거 증명이에요.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보세요. 자, X에 대한 평균인데 얘 아까 전에 그거 똑같아요. P, X에 대한 확률에다가 그 X 값을 싹 다 곱한 것에 시그마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1일 때니까 그때 그 전체 확률은 0.5, 0.5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은 하나는 0 될 거고 하나는 0.5 그대로 나올 테니까 0.5가 되겠죠. 다음 Y에 대한 거는 밑에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Y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래서 위아래 싹 다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1.0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 플러스 Y라는 거는 두 개를 쪼갤 수 있다고 했죠. 두 개 더해버리면 1.55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는 45% 확률로 B는 52% 확률로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각각의 맞나? 아니네. 한 명은 48개, 한 명은 52개 확률 이 아니라 그냥 58개, 52개 그 우편물을 각각 50대 50 확률로 받는데요. 그러면 그 평균은 평균 50개를 받겠죠. 정확히 중간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안 받거나 100개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 확률 역시 50대 50이래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역시 50개를 받겠죠. 그러면은 얘도 평균적으로 50이고 얘도 평균적으로 50인데 그러면은 두 개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분산이에요. 분산. 이름부터가 분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50으로부터 48, 52.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뿔마 2예요. 뿔마 2. 그럼 얘는 분산이 작겠죠. 얘는 50으로부터 뿔마 50이에요. 뿔마 50. 그럼 얘는 많이 흩어져 있다. 분산이 높겠죠. 그래서 평균과 다르게 두 개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분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분산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시다. 얼마나 남았지? 자, 평균인데 분산을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어떻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요 평균을 구하는 공식인 시그마에다가 싹 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뭐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줄여서 제평평제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이제 시그마. 이거 뭐죠, 이게? 표준 편차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얘는 스탠다드 디베이션? 뭐 이렇게 불러요.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 코베리언스예요. 코베리언스.
이게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공분산이 뭐냐면 두 개가 얼마나 서로 연관을 주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연관을 주냐. 그래서 두 개를 또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면은 공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EXY-EX, EY예요. 근데 만약에 X와 Y가 좀 내용 더 나갈게요. X와 Y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얘가 어떻게 돼요? 2의 X, 2의 Y로 돼요. 만약에 독립이라면. 근데 뒤에 거랑 같죠? 그래서 독립이면은 코베리어블이 0이에요. 독립이면은.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두고 갑시다. 지금까지 외우라는 거 3개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거,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코베리언스. 뭐 이렇게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기하죠? correlation coefficient가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로예요. 로. 로미나 교수님의 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 공분산에다가 각각의 시그마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로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 로가 음수라면 우하향 그래프,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분산을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써요. x와 y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분산의 AX는 어떻게 구해요? A제곱에 VX,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안에 있는 거는 분산은 제곱을 한다. 근데 만약에 X와 Y가 둘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X 앞에 있는 A를 제곱하고 분산 X에 대한 분산을 붙여주고 Y에 대해서 B 제곱하고 분산을 곱해주고, 근데 아까 전에 코어 베리어블이 뭐라 했어요? 이게 X와 Y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분산인데 이거 빠지면 섭섭하겠죠? EAB 코베리언스 X, Y가 붙어주게 되면 돼요. 여기까지는 암기 외우라는 거 4개 있어요. 4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자리 바꾸든 말든 딱히 상관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X와 Y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여기 나오네요. 분산해서 앞에 있는 거는 제곱을 하고 B를 더하든 말든 우리 정규분법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B를 더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X축으로 평행하다는 건데, 높낮이가 바뀌진 않죠. 높낮이가 즉 얘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낮이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B는 아예 무시를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얘도 외워주시고 로에 대한 것도 그냥 깡그리 싹 다 무시해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독립이라면 요 공분산은 0이다. 즉 서로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독립이라면 요 분산 역시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자, 독립일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체크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증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증명. 우리가 볼 건 아니에요. 자, 얘는 이제 그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건데,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얘 그냥 확률이고, 얘는 분산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고, 얘 시그마 하면은 평균이 되겠죠. 얘는 편차 변수에다가 평균을 뺀 거, 이게 편차고, 얘는 편차의 제곱, 거기다가 확률을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것들 싹 다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본 거고요.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하냐,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시험장 가서도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는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이에요. 미우,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겠죠. 그러면 그 시그마는 그냥 표준 편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셰프예요, 셰프. 요리를 잘하나봐요. 이게 뭐냐면 뭐 요 식을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봅시다. 자, 평균 20번 나온대요. 평균 20번. 그러면은 보세요. x가 30 이상일 확률은 뭐가 되냐라는 건데, x가 30 이상일 확률은 x에서 평균을 뺀 게 10보다 클 확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크겠죠. 왜냐? x가 만약에 10보다 작아봐요. 요거를 성립을 하겠죠. x가 10보다 작으면은 9고, 아니지. 10보다 작으면은 만약에 9라고 쳐요. 그러면은 9-20의 절대값이니까 11. 얘를 만족시키겠죠. 근데 x가 30보다 크다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그 범위는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훨씬 더 크니까 대소관계 확실히 해주시고, 이제 그게 이거 뭐지 이거? 엡실론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보다는 작다 라는 거예요. 그 엡실론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적당히 식을 조합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나오셔서 어림 잡아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림 잡아서. 설명 좀 더 이어가자면 얘는 범위가 0이라 치고 여기가 30이라 쳤을 때 요 30보다는 커야 돼요. 요 확률이에요. 요 확률. 근데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30보다 클 뿐더러 10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요 파란색보다 요 부분이 훨씬 더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식 자체가 요걸 만족시킨대요. 뭐 어떻게 증명에 의해서 엡실론분의 시그마를 전체 제곱한 거보다는 작대요. 그럼 그게 얘의 어림 치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림 치수를 0.25%다 아니지 2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인데 이거 주식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X라는 회사가 있고 Y라는 회사가 있는데 X는 1년에 1달러를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배당금이죠. 배당금. 근데 그 분산은 0.5고 Y라는 회사는 50원을 돌려준대요. 배당금이. 그리고 아니죠. X회사는 1달러를 배당금으로 주고 Y회사는 2.5달러를 배당금으로 준대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Y가 더 많이 주니까 Y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는 한 주당 20달러고 Y는 한 주당 50달러예요. 근데 그 비율을 계산하면은 한 주당 배당금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도대체 다른 거는 딱 분산 하나밖에 안 달라요. 분산 하나밖에. 얘는 분산이 0.5고 얘는 분산이 1이에요. 주는 돈은 똑같은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조금 더 안전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요 돈을 가지고 분산을 한번 구해보시면 X회사는 분산이 62,500이고 B라는 회사는 분산이 4만이고 A와 B에다가 절반씩 투자를 했을 때는 분산이 25,600이에요. 분산이 가장 낮죠? 분산이 가장 낮다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적다. 즉 평균에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다. 나는 막 코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A와 B에다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왜냐? 계산했을 때 분산이 조금 더 작게 나왔으니까. 그 내용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다가 분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뒷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분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로가 나오네요. 로가. 이거 뭐였어요 이거?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커브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나오면서 그 분산이 가장 작은 그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역시 해보시면 됩니다. 이땐 x일 때는 t1을 투자한다 치면은 그때 그 한 주당 20원이니까 총 몇 줄 사요? 20분의 t줄을 사게 되는 거겠죠. 그럼 t1을 썼으니까 y에는 만 마이너스 t1을 쓰게 될 거고 한 주당 가격이 50이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요 개수만큼의 줄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당 x는 1원, y는 2.5원이니까 얘를 또 곱해주게 되고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2, 3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베르노이 분포예요. 딱 한 번 실행이요. 한 번. 그게 성공하냐 마냐 이걸로 판명이 되겠죠. 성공할 때 그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확률 질량함수 자체는 그냥 P 그 자체이겠죠. 왜냐? X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X는 어차피 0과 1 둘밖에 없으니까 확률 질량함수는 P가 될 거고 그때 그 평균은 역시 P, 분산은 PQ, Q는 1-P겠죠. 기억해 두세요. 이게 베르노이 분포가 갖는 의미입니다. 의미. 딱 한 번 실행했을 때 그게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묻는 건데 될 확률은 P, 안 될 확률은 1-P, 즉 Q다. 평균은 Q, 뭐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자, 그러면 여러 번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했던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이항분포 어떻게 됐죠? 파스칼의 삼각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NCR에 P, R, Q, N-R 이게 즉 확률 질량함수겠죠? 얘는 P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순서 배열 P는 몇 번 성공하느냐 R번 성공한다 Q는 몇 번 실패하느냐 N-R번 실패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 필요가 없고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건데 증명을 빠삭하게 해놨어요. 증명을. 그래서 평균은 NP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B, N, P 이상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다 배웠죠. 이거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냐면 자 PX가 4보다 클 때인데 이거 언제 다 구하고 앉아있습니까? NC4에 P4 Q N-4 더하기 NC5에 뭐 쭉쭉쭉쭉 NC6에 쭉쭉쭉쭉 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에서 얘가 아닌 거를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F3이겠죠. 얘 확률 누적 함수니까 1-F3 3까지의 그 총합을 빼면은 나머지는 결국 4보다 큰 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표는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항분포까지 한번 맞춰봤고, 이것도 역시 x가 2보다 큰 거니까 전체 1에서 2보다 작은 거인 0과 1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얘 결국은 어차피 f1이겠죠, 얘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책에 따르면 0.7813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항분포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쉽죠? 다음 세 번째 기하분포예요. 기하분포 Geometric Distribution. 뭐냐면 실패했어요. 쭉쭉쭉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을 하면 끝내요. 요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 확률을 x라고 했을 때 계속 곱해지겠죠. 무한 등비급수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 등비급수. 첫 번째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성공을 하느냐, 세 번째 성공하느냐, 네 번째 성공하느냐, 쭉쭉쭉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요 기하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먼저 확률 질량함수를 좀 보죠. 이거 뭐예요? Q예요. Q는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몇 번 한다? x-1번 한다.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성공을 해요. 그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번을 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정해주기 나름. 그래서 그때 그 평균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p분의 1이에요. p분의 1. 외워두세요. 분산은 어떻게 된다? p제곱분의 q다. 얘 q예요. q. 별거 아니고 q예요. 진짜. p제곱분의 q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하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 뭐 패러독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묻고 더블로 가. 급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음이항 분포예요. 음이항 분포. 이게 뭐냐면 지오메트릭의 확장된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지오메트리는 실패만 계속 주구장창 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네거티브는 예를 들어 저는 세 번째 성공할 때까지 안 멈출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성공하면은 그제서야 멈추는 거예요. 우리 기하분포에서는 한 번 성공하면 멈췄죠. 근데 기하분포에서는 n번, k번째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실패는 몇 번 할까요? x-k번 실패를 하겠죠. 성공은 몇 번 해요? 우리가 정했던 개수만큼 여기선 3개겠죠. k번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성공할 때까지 얘네들의 순서들은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겠죠. 그게 x-1c 컨비네이션 k-1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의 평균은 p분의 k. 아까 전에는 p분의 1이었죠. 개수만큼 곱해진다 라는 거예요. 분산 역시나 아까는 p제곱분의 q였는데 k가 곱해준 거예요. 그냥 k는 뭐라고요? 몇 번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때 k가 중요합니다. 다 나오네요. 다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5% 확률로 뻥난대요. 근데 우리는 12개의 괜찮은 컴퓨터를 뽑을 건데, 그러면 요때 K는 몇 개가 돼요? 12개 뽑힐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주장창. 그러면 정상적인 컴퓨터의 확률은 0.05가 되겠죠. 왜냐? 이상한 컴퓨터가 0.05%니. 응? 0.95겠죠. 0.95. 근데 이거를 음이항 분포에서 이항 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x는 시행 횟수예요. 15번 이상 시행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15번 이상 했다는 거는 15번 안에는 12번의 성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성공한 거를 y로 뒀을 때 그 성공은 15번 안에 12번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얘는 F11이죠. F11. F11은 뭘 따라요? B 12,0.95를 따르겠죠. 이항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얘 뭐예요? 15죠. 얘 15. 시행 횟수예요. 15번 돌렸을 때 11번 이하 나올 확률, 그 각각의 확률은 0.95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는 꼭 한번 직접 한번 공부를 하길 바래요. 자, 마지막 푸화성이에요. 푸화성은 뭐냐면 요 한정된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원데이라고 쳐봅시다. 원데이에서 람다번만큼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주기는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뚱뚱뚱 하면서 한 곳에 몰아도 되고 뚱뚱뚱 사건이 발생해도 괜찮고, 아무튼 간에 한 기간 내에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람다라고 했을 때 그 분포를 푸화성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연속적인데 이게 왜 이상 확률 변수냐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사건의 개수 자체는 셀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 요거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돼요. 증명은 필요 없어요. 지금 급하니까. 평균은 그 람다번. 왜냐? 1시간 동안 평균 람다번만큼 나오니까 그 평균은 당연히 람다겠죠. 분산도 역시 람다. 분산이 람다에 대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테일러 시리즈 미적대 많이 했죠? 넘어갑시다.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를. 왜냐? 시그마 얘가 확률 변수가 되려면은 얘가 싹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얘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여기는 분의 이 x니까 요 자체가 확률 변수 x. 얘랑 똑같이 생겼죠? 얘랑. 그때 그 x를 람다라고 바꾼 것 뿐이에요. 여기 x도 람다로 바꾼 거고. 뭐 강의 내용엔 없어요. 강의 내용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10번 사건이 일어난대요. 람다가 뭐예요? 그러면 람다가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8번 이상 일어날 경우 수는 몇인가, 확률은 몇인가 라는 건데, 그럼 x가 8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셀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걸 누적 확률 분포로 바꾸고 싶어요. 1-fx의 8이다 해서 얘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표를 보고 0.333이다를 찾으면 돼요.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얘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0.667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표를 볼 때는 당연히 람다가 필요하겠죠. 기억해 두시고, 그럼 같은 조건 속에서 이틀 동안 16번 발생할 확률은 몇인가 라는 건데, 이틀 동안 16번이니까 하루에는 몇 번이었어? 하루에 10번이에요. 이틀 동안은 몇 번이에요? 평균 20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람다가 20번이 되는 거지, 막 하루에 8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체에다 그냥 2를 곱해줘야 돼요. 16이 맞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람다가 20인 건 알겠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데, y가 이 16보다 클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적 확률 분포표로 보면은 0부터 15까지, 16인가? 16까지, 0부터 16까지 누적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건 뭐 나와 있겠죠. 어떻게? 람다가 20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 람다가 20일 때 그 표가 따로 있어요. 1부터 20까지.
그러면은 0.779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노미널 계산할 때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근사치로 푸화성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근사치로. 근데 언제 이게 성립이 되냐면 n이 충분히 클 때, 한 30 정도? p가 충분히 작을 때, 요럴 때 성립을 하는 거고, 어떻게 푸냐면 np를 람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노미널 100,0.01이라고 쳤을 때, 그럼 람다는 어떻게 될까요? 람다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람다가 1인 그 푸화성 분포표를 찾으면 됩니다. 아셨죠? 람다가 1일 때 푸화성 분포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n은 40만이에요. 충분히 크죠? p는 0.000 뭐씩이에요. 충분히 작죠? 그러면 평균을, 이게 이항분포인데 원래는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였어요. 계산해보니까 10이에요. 얘가 새로운 람다다라는 거예요. 람다. 새로운 람다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p, 뭐 x가 8보다 클 확률은 뭐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1-f 8 이걸 구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n이 200이에요. p는 0.97이에요. p는 0.97이니까 우리는 q를 사용하겠네요. p가 충분히 작으니까 새로운 람다는 n 곱하기 q라서 6이다. 그럼 우리는 이 6을 가지고 요 푸화성 분포표를 찾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오류 났죠, 이거. 아, 맞죠. 0부터 5까지니까 누적 확률 분포 그 자체가 될 거니까 표에서 찾으니까 0.446이다. 이런 뜻입니다.